핫했던 만화입니다. 예언을 대지진으로 멸망한다 내용을 써놓고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야, 저거 빵 봐라, 빵. 뱅에돔 키로에 거의 대부분 다 이 카페. 안녕하세요, 솜라이프입니다. 이제 기온이 확 낮아진 게 체감이 됩니다. 안 올 것 같던 가을이 결국에는 오네요. 그렇게 덥더니 갑자기 이렇게 더위가 꺾였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꺾여서 그런지 저도 바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코맹맹이 감기 목소리가 됐습니다. 이 감기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아직 낫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성산에 있는 서비 우동 돈가스라는 집입니다. 요거는 치즈나베 돈가스라는 메뉴고요. 이거는 치즈 돈가스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시킨 냉우동입니다. 더울 때는 뜨거운 우동보다는 냉우동이 좋죠. 그런데 이 집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유부초밥인데요. 이 유부초밥이 다른 거랑 틀리게 가운데 보면 튀김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씹어보면 식감이 이제 바삭하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습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저 단면에 있는 튀김가루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튀김가루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통 세트로 시켜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엄청 배부릅니다. 이 식당을 벌써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인구가 적은 데에 비해서 지역마다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저는 우도에서 제일 가까운 성산 일출 도서관으로 가는데요. 서귀포에 가면 중앙도서관도 가고, 제주시에 갈 때는 한라도서관도 가고, 여기저기 가보는 재미가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도서관 중에서 제일 대박인 기능이 책 두레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지역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는데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으면 그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내가 신청해서 빌려올 수가 있어요. 책 반납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어떤 도서관이든 하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은 1인당 5권이고 최대 2주 동안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 계정을 다 이용하면 3가족이기 때문에 15권까지 빌릴 수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소설책인데요. 언와인드라는 제목인데 4권짜리 세트고 저는 지금 3번째 권을 읽고 있습니다. 약간 디스토피아 쪽인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제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가 보기에 얘는 교정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좀 불량소년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합법적으로 언와인드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미래에. 근데 그 언와인드가 뭐냐면 이게 좀 골 때립니다. 장기 기증 같은 건데 청소년의 몸을 분해해서 장기를 기증하겠다. 완전 분해인데 결국은 죽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형 선고인데 그 청소년의 신체가 그걸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라는 그런 좀 끔찍한 주제인데 언와인드로 지정이 된 애들이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시작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이 소설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설을 썼을까? 이 책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소설이니까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죠. 개그는 개그일 뿐,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스토리 따라가면서 읽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3권까지 왔고 아마도 완독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언와인드라는 그런 것이 목숨이 걸린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게 좀 긴박하게 펼쳐지고 좀 늘어지거나 여유 있는 그런 소설은 아니고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되게 쫄깃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고,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우리나라 소설인데 곰탕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곰탕이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순삭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생각이 났냐면 그것도 약간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암울한 미래의 이야기고 그 사람, 인간의 장기 매매 관련 주제가 좀 겹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곰탕 생각도 좀 났다. 스토리랑 소재가 되게 참신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되게 장기 매매 이런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도 장기 매매라는 그런 소재가 담겨져 있죠. 사실은 그런 소재가 되게 비인간적이고 좋지는 않은데 지금 세태가 되게 자극적인 걸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근데 좀 찝찝합니다. 이런 소재가 매체에 많이 등장한다는 게 되게 찝찝하고, 그리고 이 책은 만화책인데요.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핫했던 만화입니다.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올해죠.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에 일본이 어떠한 대지진으로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갖고 있어요. 그 예언 때문에 되게 유명해져 가지고 진짜 이 예언이 맞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관심을 불러왔던 만화입니다. 7월 5일이면 바로 얼마 전이죠. 그 예언의 날이 되기 전에 만화책을 읽었거든요. 7월 5일 전에는 되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예언이 맞으면 어떡하지? 맞을까? 막 와이프랑 아이랑 막 그 전날에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맞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된 시간이 어차피 새벽 4시라서 저는 아마 자고 있었을 거고, 네, 일어나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네, 아무 일도 없었죠. 이 만화가는요, 자신이 미래를 봤는데 그 미래를 꿈에서 봤다. 그리고 이 만화가 아줌마는 꿈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꿈 노트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꿈 노트에 적어 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맞았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고요. 근데 꿈 노트를 쓴다는 부분에서 되게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꿈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제 꿈 노트입니다. 이 꿈 노트는 2012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고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만화가는 만화 형식으로 꿈 노트를 이렇게 쓴 것처럼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장면에 대한 스케치랑 내용을 써놓거든요. 제가 꿈을 기록한 거는 20대 초반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잖아요. 그러면 졸다가 딱 깨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되게 기발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그냥 꿈노트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고, 2012년도부터는 이 노트에 썼는데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한 권을 다 못 채우잖아요. 사실상 기록할 만한 꿈은 그렇게 자주 꾸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자주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꿈을 안 꾸고 그냥 자는 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꿈꾸는 횟수, 그러니까 적어놓는 횟수가 많이 적어졌고, 몇 달에 한 번 쓰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꿈노트를 쓰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꿈노트는 꿈에 대한 기록은 저는 약간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훈련이 돼서 기록을 하면 할수록 꿈을 꿀 때의 기억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묘사가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색깔이라든가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이고요.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보통 꿈에서 바로 깼을 때예요. 딱 깼을 때는 그 느낌이랑 재질, 질감, 색깔 이런 게 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꿈 기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도 새벽에 깨서 그 꿈을 되게 잘 기억나네? 내일 써야지. 그리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큰 내용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거의 80% 이상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꿈노트를 기록할 때는 머리맡에 스탠드하고 노트를 놔두고 자다가 깨서 꿈이 쫙 생각이 난다. 그러면 바로 스탠드를 켜고 써야 돼요. 무조건 잠이 깹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할 때 한 편 쓰는데 30분, 1시간 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이 좀 길다 보면 내가 꿈에서 꿨던 이 내용을 말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하다 보면 또 그걸 생각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써야 되는지 표현하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시간 이상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꿈 기록을 하다 보면 무조건 잠이 깬다. 하지만 근데 그런데도 왜 꿈 기록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느냐, 저는 이제 이 꿈 기록을 시작하던 20대 당시만 해도 미술학도였거든요. 미술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창의적인 소스는 항상 필요했어요. 작품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소스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었고, 꿈에 나오는 그 기발하고 좀 새로운, 진짜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꿈노트에도 보면은 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되게
동물이면 동물,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좀 설치더라도 노트를 쓰는 방식을 택했고, 중간에 뭐 이제 패드 같은 게 나온 이후로는 바꿨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탠드를 안 켜도 그냥 패드에서 바로 노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꿈 노트를 쓰는 사람을 저는 살면서 저 이외에 직접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허영만 화백이 자신은 이제 꿈 노트를 쓴다고 머리맡에 수첩을 놓고 자다가 깨면 꿈을 기록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인터뷰 하신 걸 봤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그런 인터뷰 상으로라도 처음 봤거든요. 꿈 노트를 진짜 너무 저하고 똑같이 쓰시니까 되게 좀 동질감이 느껴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스에 되게 목마름이 있구나, 이 꿈이라는 좋은 소스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도 그 화가를 꿈꾸시거나 뭐 작가나 어떤 창작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꿈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건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만화의 아줌마는 꿈에서 이제 예지몽 같은 걸 많이 꿨고, 실제로도 자기 꿈 중에서 과거에 맞은 것들이 좀 있었다. 네, 그런 내용의 만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 아주머니는 숫자나 날짜 이런 게 꿈에 자주 나오나 봐요. 저는 기록했던 걸 봐도 그렇고 숫자나 날짜 같은 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그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 만화책은 워낙 이슈가 됐었어서 그런지 도서관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왔고요. 저는 사실은 이북으로 다 봤는데 또 종이책 만화로 보는 거는 또 틀린 기분이니까 빌려와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 보게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산에 하로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는 데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다 구경하러 가는데, 야, 저거 빵 봐라, 빵 두께 봐라. 들어가 보면 수족관에 이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떠주는 그런 곳입니다. 참돔들은 수족관에서도 대열을 맞춰서 지금 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빈 수족관이 좀 많이 보여요. 이날은 수족관 여기저기에 능성어가 몇 마리 보이더라고요. 보통 다금바리라고 하죠. 네, 굉장히 고급 어종입니다. 얘는 수족관 분이 좀 됐나 보다. 밖에는 이렇게 성산항 어선들이 바로 보이고요. 그 안에 경매장과 판매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경매를 하나 봐요. 그 옆에 이렇게 하로웨 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저 키로 가격이야. 백내돔 키로에 6만 원이다. 돌돔 15만 원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광어가 4만 원인데 백내돔이 6만 원이다. 자연산인데 광어는 양식이고, 야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어. 한치보다는 비싸. 백내돔이. 한치보다는 비싸. 여기는 카페 오른이라는 곳입니다. 오르르르른이라고 써있죠. 성산에 있고요. 해안도로에 있어서 바다뷰가 되게 좋아요. 오며 가며 많이 봤는데 여기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고요. 들어와 보니까 예쁜 빵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디저트로 빵이랑 커피 마시기에 좋은 데 같습니다.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빵하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빵을 직접 만드는 데 같아요. 2층에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냥 1층에 앉았습니다. 한라봉 주스를 시켰는데 특이하게 이제 진짜 한라봉을 통과해서 빨대가 꽂혀 있었어요. 물론 저 한라봉은 나중에 까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붕어빵 모양의 빵도 있어가지고 시켜봤는데 겉이 설탕으로 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번들번들하죠. 당연히 이제 실제 붕어빵 맛은 아니었고요. 크로아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시킨 건데 말차 무슨 어쩌고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가운데 팥도 들어있고 맛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좀 앉아있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앞에 해안길로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말을 해요. 복장을 보니까 대만 사람들 같아요. 중국인하고 대만 사람은 약간 틀려요. 저희는 그 차이를 이제 옷의 컬러에서 찾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옷이 좀 더 컬러풀해요. 중국인들은 조금 컬러풀하지 않고, 만약 컬러가 들어가면 주로 이제 붉은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대만인들인 것 같다라고 우리끼리 결론을 한번 내렸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트레킹 투어 같은 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장도 그렇고 또 워키토키를 갖고 있는 운영 스텝 같은 분이 중간에 껴 있고요. 아마도 그 투어 코스에 이 카페가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요. 커플이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던 카페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